안녕하세요. 테크가 밥이다의 2부장 내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드론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드론을 구매하시기 전에 꼭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지금 드론을 사지 말아야 할 6가지 이유와 당신이 지금 드론을 사야 할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드론만 있으면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미처 찍어보지 못했던 환상적인 그림들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십니다. 또 어릴 때 무선 RC 헬기를 날려보고 싶다, 비행기를 날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게 된 직장인이 된 지금 드론은 많은 매력적인 상품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중고나라나 최저가 검색으로 기웃기웃 거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중고나라에 가시면 꽤 많은 드론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고 매물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드론이라는 게 파손될 위험이 많은 만큼 중고 제품보다는 새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에도 매물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행 규제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비행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드론 날릴 곳이 정말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또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으로 찍었을 때 멋지게 나오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공항이나 군부대가 많이 있으므로 작전권과 관제권에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도권에서는 드론을 날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영토를 보여주는 앱인 Ready2Go 앱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이 관제권, 작전권 등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수도권 영역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개월 동안 라면 먹어가면서 용돈을 모아 드론을 샀는데 취미 영상 찍으려면 주말마다 비행 허가 구역을 찾아서 차 타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비행 제한 구역 내에서 비행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스톱 드론 허가 사이트를 통해서 허가를 득한 뒤 날리는 방법도 있어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지만 제가 신청해 보니 군부대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비행을 시작할 때와 끝낼 때 연락을 해줘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나는 비행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야간에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드론이라는 것이 하늘 100m만 올라가도 정말 코딱지만한 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비행을 한다? 스마트폰에 연결된 화면만 보고 의지해서 비행을 해야겠죠? 야간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육안으로 확인하는 비행은 낮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만 의존해야 되는 야간 비행이라면 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화면으로는 분간도 되지가 않습니다. 또 드론이라는 것은 비 오는 날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영상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습기가 있는 날에 드론을 날렸다가 드론이 완전히 고장나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보슬비가 내리는 날에 드론을 날렸다가 고장나신 분도 있고요. 이처럼 드론을 무턱대고 샀다가는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높은 드론 가격입니다. 드론은 웬만큼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사려면 250만원 정도를 주고 사야 되는데 250만원 정도의 물건이 정말 고장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드론의 특성상 몸에서 떨어뜨려서 비행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바다 근처에서 날리다가 신호가 끊기는 노 시그널 증상 때문에 드론이 보는 앞에서 바다 위로 저 멀리 떠나간 분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촬영을 하는데 도심은 방해 전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20초 정도 드론이 연결이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던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웃도어 활동으로 드론을 날릴 때는 나뭇가지에 추락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또 도심에서 날릴 때는 후진 비행을 하다가 자그마한
전깃줄에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요즘 나오는 드론은 자세 제어도 훌륭하고 전후방 센서도 있어서 주변에 다가오는 장애물들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전깃줄이나 나뭇가지는 너무도 가늘기 때문에 경고음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멀리 간 드론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드론은 자동차랑은 다르게 향상된 조종 기술을 요구합니다. 자동차나 기차가 2차원적인 평면을 가는 것이라면 드론은 3차원의 높이까지 계산해서 운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처음 드론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전방으로 돌진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사고를 겪었는데요. 드론이라는 것이 GPS가 연결되어 자세 제어를 하는데 처음 시동 후에 GPS 신호를 받을 때까지 약 10초에서 많게는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처음 드론을 구동한 날 그걸 모르고 드론이 뒤집혀 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날개가 잔디밭을 깎아서 마치 드론이 잔디깎기가 된 그런 경험을 하고 정말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다행히도 부서지거나 파손되는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제 마음이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AS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카메라가 달려있는 짐벌 부분이 고장났을 경우에 15에서 18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요구되고 구동부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50에서 8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됩니다. 이건 뭐 거의 250만원짜리 드론을 샀다가 한번 추락하면 바로 드론을 손대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촬영 준비의 번거로움입니다. 카메라와 드론을 모두 가지고 갔을 때 카메라가 압도적으로 촬영이 편합니다. 그냥 꺼내서 스위치만 켜고 A 모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드론은 날개 펴고 커버를 열어주고 스위치를 켜고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조종기를 돌려서 세워주고 정말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좋아, 전부 준비됐어 하고 날릴 준비가 되었어도 여기가 드론을 날려도 되는 안전한 구역인지 GPS는 잡혔는지 주변에 장애물은 없는지 이것저것 살피다 보면 번거로움 때문에 드론을 꺼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주변의 시선입니다. 드론은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저 하늘 위로 날아갔을 때는 소음이 작아지지만 우리 눈높이에 있을 때는 엄청난 굉음을 냅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고 그 소리가 공포심을 주기 때문에 주변에 따가운 눈총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 드론을 날리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히 모이게 되는데요. 이거 얼마에 샀어요? 어디서 팔아요? 이거 저도 한번 날려봐도 돼요? 이거 허가 받고 촬영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유지예요. 촬영하지 마세요. 그걸로 남 훔쳐보는 거 아니에요? 등등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촬영하는 동안 가족이나 일행과 교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큰 드론의 단점으로 생각하는데요. 카메라는 촬영하는 그 순간 하나 둘 셋 그 순간도 가족이나 일행과 교감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드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꺼내서 촬영하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봐, 나 드론 좀 찍고 올게. 아내가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드론을 조종하는 동안은 온전히 드론에 집중해야 되고 소중한 우리 가족의 모습, 일행과 함께 교감하는 시간이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가족과 여행을 할 때 드론을 촬영하게 되면 아내에게 두 딸들을 맡기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아내가 과연 잘 하고 있을까? 딸들이 무슨 일은 없을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행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는 드론을 찍는다고 10분간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도 정말 많은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물론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는 사고 위험입니다. 어쩌면 드론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쩌면 드론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비행 중인 드론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는 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드론의 프로펠러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드론에 손을 댔을 때 손이 다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대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돌아가는 스피드를 봤을 때, 잔디가 깎이는 속도를 봤을 때 상당히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새들은 드론을 무서워했습니다만 까마귀나 까치 같은 새들이 가끔 드론을 공격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새가 프로펠러를 살짝이라도 건드린다면 드론은 떨어지고 말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10층에서 물풍선을 던지는 형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동네 형이 던진 물풍선이 차에 맞았는데 그 차 지붕이 물풍선 때문에 완전 찌그러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물풍선보다 무거운 드론이 떨어진다면 아마도 차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드론을 구매해야만 하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높은 가성비입니다. 분명 드론은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드론이라는 것은 여러 기술의 종합체입니다. 카메라, 삼각대, 짐벌, 이 3가지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적당히 띄워서 마치 공중에 달린 삼각대처럼 고정시켜 놓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빅2 프로에는 하셀블라드에서 만든 고화질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사시려던 분이 드론을 사신다면 짐벌을 사용하는 금액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비행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날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숙제로 남은 원초적인 꿈인 비행의 꿈이 있습니다. 드론은 우리에게 비행을 가능하게 하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시각화하여 그 꿈을 실현시켜줍니다. 제가 날려보니 드론을 날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비싼 장난감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세 번째, 드론은 창의적인 표현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진 생활을 어느 정도 해왔던 분이시라면 창의적이고 남과는 다른 새로운 시선의 사진을 만드는 욕구가 생기실 텐데요. 드론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찍을 수 없었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사다리를 타거나 건물에 올라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때 드론을 사용한다면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6가지의 사면 안 되는 이유와 3가지의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전 드론을 샀습니다. 드론과 함께 했을 때 저장한 많은 추억과 새로운 시각들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에게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뷰였던 드론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테크에 관련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